무더운 여름날 도시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뙤약볕 아래 한 마리 들개가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말라붙은 몸, 더러운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 입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가 물려 있었다. 봉투는 찢어져 바닥을 스치며 거친 소리를 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누군가는 손을 휘저으며 쫓으려 했고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졌다. 저리 가, 더러운 것. 한 남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개는 멈추지 않았다. 날카로운 눈빛은 앞을 향했고 마치 누군가를 찾아가는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다. 봉투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작고 부드러운, 거의 알아채기 힘든 소리였다. 그러나 번잡한 거리의 소음 속에서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개는 사람들의 비난을 무시하며 계속 걸었다. 차들이 클렉슨을 울렸고 오토바이가 스쳐 지나가며 바람을 일으켰다. 그래도 개는 흔들리지 않았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목적은 분명했다.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개를 힐끔 보았다. 저게 뭐지? 그는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개는 도로를 건너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봉투는 여전히 입에 단단히 물려 있었다. 골목 끝 커다란 유리문이 보였다. 병원의 응급실 입구였다. 개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문을 바라보며 앉았다. 꼬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귀는 팽팽히 세워졌다. 마치 누군가가 나와주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병원 안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복도를 오가며 차트를 확인했고 의사들은 환자들 사이를 분주히 움직였다. 응급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 젊은 간호사가 수납대에 서 있었다. 지은이었다. 그녀는 커피 잔을 손에 들고 피곤한 눈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긴밤 근무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휴식 시간과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누군가 쓰레기를 버린 줄 알았다. 그러나 곧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찢어진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지은은 잔을 내려놓고 유리문에 가까이 다가갔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보았다. 개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강렬했다. 짖거나 으르렁대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수 아저씨. 그녀는 옆에 있던 경비원을 불렀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또 무슨 일이야? 지은은 손으로 유리문을 가리켰다. 저기, 저거 봐요. 개가 뭔가를 물어왔어요. 민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그는 그 개를 알았다. 몇 번이나 병원 주차장에서 쫓아낸 적이 있었다. 또 저 녀석이야? 지저분한 것. 그는 투덜거렸지만 지은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뜨거운 열기가 밀려왔다. 개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한 번 더 끌어당기고는 다시 앉았다.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기다렸다. 민수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봉투가 움직였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지은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민수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는 더럽고 반썩 찢어져 있었다. 안에는 얇은 청 같은 것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플라스틱을 걷어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다. 그 안에는 아기였다. 작고 창백한 아기. 피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작은 가슴은 힘겹게 오르내렸다.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민수를 보았다.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다. 갑자기 아기의 입에서 작고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핑크 코드. 그녀는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워머, 지금 가져와요. 다른 간호사들이 문을 뛰쳐나왔다. 민수는 무전기에 대고 다급히 외쳤다. 순식간에 조용했던 응급실은 혼란으로 뒤덮였다. 이동식 신생아 워머가 급히 밖으로 실려왔다. 지은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아기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차가운 피부가 그녀의 손바닥에 닿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아기는 살아있었다. 단단히 쥔 작은 주먹이 그것을 증명했다. 의사 한 명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의사는 모니터를 연결했다. 따뜻한 담요가 아기를 감쌌다. 산소가 부드럽게 공급되었다. 병원방 유리문 너머로 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조용히 앉았다. 지은은 아기를 워머에 옮기며 그 개를 힐끔 보았다. 그 눈빛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개는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것도 피난처를 찾으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기를 데려왔다. 누군가에게 그 아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응급실은 긴박감으로 가득 찼다. 모니터가 아기의 약한 심박을 알렸다. 따뜻한 담요가 아기를 감싸며 차가운 몸을 녹였다. 지은은 워머 옆에 서서 팔을 가슴 앞에 단단히 묶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아기는 어디서 왔을까?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그리고 이 개는 어떻게 여기에 온 걸까? 그녀는 다시 유리문을 보았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누워 응급실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민수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지은 옆으로 다가왔다. 카메라 확인해 볼게. 그는 낮게 말했다. 저 녀석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을지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아기에게서 떼지 못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얼굴 옆에 놓여 있었다. 따뜻한 담요 아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지은의 가슴이 아렸다. 이 작은 생명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이름도 메모도 없이. 하지만 그 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녀는 문득 그 개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응급실의 소음이 점차 잦아들었다.
신생아 워머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와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지은은 여전히 워머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아기, 이제 희망이라 불리는 그 작은 생명은 따뜻한 담요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창백했던 피부가 조금씩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 아기는 누군가의 손에 버려졌다.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리문 밖을 보았다. 그 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뜨거운 바닥에 엎드려 꼼짝 않고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민수는 복도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지은, 이거 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다. 민수는 화면을 보여주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거칠었지만 이야기는 명확했다. 오후 늦게 그 개가 병원 근처 골목에 나타났다. 쓰레기통 옆에서 멈춘 개는 코를 킁킁거리며 뭔가를 찾았다. 그러다 검은 봉투를 발견했다. 개는 봉투를 물고 조심스럽게 끌기 시작했다. 민수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봉투를 찢지 않았어. 먹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냥 끌고 왔어. 영상 속 개는 천천히 주차장을 가로질렀다. 차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스쳐갔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개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 문 앞에 도착한 개는 봉투를 내려놓고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지은은 영상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개는 어떻게 아기를 찾은 걸까? 왜 하필 병원으로 온 걸까? 그녀는 민수를 보았다. 이게 우연히 찾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민수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보았다. 사고, 질병, 죽음.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는 다시 유리문을 보았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했다. 응급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다. 의사 한 명이 희망의 상태를 점검하며 지은에게 말했다. 탈수와 저체온이 심했지만 지금은 안정됐어. 몇 분만 늦었어도.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워머를 내려다보았다. 희망의 작은 손이 담요 위에 놓여 있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은은 그 손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는 살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질문이 맴돌았다. 누가 이 아이를 버린 걸까? 그리고 왜?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다. 그녀는 지은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이거 아기 담요 속에서 찾았어요. 지은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구겨진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미안해요. 나 할 수 없어요. 지은의 손이 굳었다. 그녀는 종이를 몇 번이고 읽었다. 그 글씨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누군가의 후회, 누군가의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은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였다.
지은은 다시 희망을 보았다. 아기의 숨소리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담요를 살짝 만지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몇 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그때도 응급실에서 아기를 보았다. 그 아이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지은은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밤마다 그 아이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다.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 그 기억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지금 희망은 달랐다. 이 아이는 살아있다. 그리고 지은은 그 아이를 지킬 것이다. 민수는 응급실 한쪽에서 무전기를 점검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지은을 힐끔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민수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오래전 그는 딸을 잃었다. 병원 침대에서 점점 약해지는 딸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의 무기력함은 그의 삶을 바꿨다.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웃음도 잃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작은 아기와 그 개를 보며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는 다시 유리문을 보았다. 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민수는 낮게 중얼거렸다. 너도 뭔가를 잃었지, 안 그래? 병원 밖에서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지은이 영상을 지역 뉴스 기자에게 보냈고 몇 시간 만에 그 영상은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들개가 아기를 병원에 데려왔다고? 이게 진짜야?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로 늘어났다. 영상은 단순했다. 개가 봉투를 끌고 오는 장면, 문 앞에 앉는 장면, 그리고 봉투가 움직이는 순간. 그 짧은 영상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누군가는 댓글에 썼다. 이건 그냥 개가 아니야. 수호자야. 그 이름은 빠르게 퍼졌다. 수호. 병원 직원들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영상의 반응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수호를 다시 보았다. 그 개는 여전히 문 앞에 있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은은 문득 궁금해졌다. 이 개는 어디서 왔을까? 누가 이 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녀는 민수에게 물었다. 아저씨, 수호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지. 하지만 저 녀석 그냥 길에서 살던 게 아니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날 밤 지은은 퇴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희망의 곁에 머물렀다. 워머 옆에 앉아 아기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 종이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펼쳐 다시 읽었다. 미안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 문장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누군가는 이 아기를 버렸다. 하지만 수호는 그 아기를 구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유리문을 보았다. 수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달빛 아래 그 눈빛은 더 깊어 보였다.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아기, 이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다. 병원 성바울의 복도는 새벽의 고요로 물들어 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지은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희망은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작고 부드러운 담요가 아기의 몸을 감싸고 모니터는 규칙적인 심박을 알렸다. 희망의 뺨은 이제 분홍빛을 띠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주머니 속 종이 쪽지를 만지작거렸다. 미안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누가 이 아이를 버린 걸까? 그리고 왜 수호는 이 아이를 구한 걸까? 지은은 유리창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가 그녀의 손바닥에 닿았다. 그녀는 희망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누가 널 이렇게 했니? 하지만 답은 없었다. 희망은 조용히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지은의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몇 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런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때의 아기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그 기억은 그녀를 여전히 괴롭혔다. 하지만 희망은 달랐다. 이 아이는 살아있다. 그리고 지은은 그 사실에 매달렸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수였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다가왔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자, 이거 마셔. 그는 한 잔을 내밀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다. 아저씨, 안 주무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잠이 안 와. 저 녀석 때문에. 그는 고갯짓으로 유리문 밖을 가리켰다. 수호였다. 그 개는 여전히 응급실 입구 근처에 누워 있었다. 달빛 아래 그 털은 더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오늘 경찰이 왔었어. 희망에 대해 조사한다고. 지은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했어요?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쓰레기통 근처에서 누군가를 봤다는 제보가 있었대. 젊은 여자였다고.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다시 보았다. 떨리는 글씨, 절박한 문장. 그녀는 민수에게 종이를 보여주었다. 이거 누가 썼을까요? 민수는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모르지. 하지만 이건 그냥 메모가 아니야. 그날 아침 병원은 다시 분주해졌다. 간호사들은 희망의 상태를 점검했고 의사들은 차트를 업데이트했다. 지은은 중환자실을 떠나 응급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수호를 확인하고 싶었다. 유리문 밖으로 나가자 뜨거운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수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군가 그 옆에 물그릇을 놓아두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수호를 바라보았다. 너 대체 누구니? 수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깊고 슬퍼 보였다. 지은은 손을 뻗어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수호는 살짝 몸을 피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아직 준비 안 됐구나.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다. 젊은 여자가 응급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부축하며 휠체어에 앉혔다. 지은은 그녀를 유심히 보았다. 낯이 익었다.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 종이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그 여자의 얼굴, 그 표정 어딘가 익숙했다. 지은은 문득 깨달았다. 몇 달 전 그녀는 한 환자를 돌본 적이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그 여자는 조용했고
늘 혼자였다. 지은은 그녀와 몇 마디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의 그 여자일까? 지은은 응급실로 돌아가 차트를 확인했다. 새로 입원한 환자의 이름은 은비였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은비의 병실로 향했다. 은비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손은 담요를 꽉 쥐고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은비 괜찮아요? 은비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지은이에요. 여기 간호사예요. 전에 만난 적이 있죠, 맞죠? 은비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다. 지은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강하게 말했다. 은비는 희망과 관련이 있다. 그 종이, 그 글씨, 그 절박함. 지은은 은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말보다 많은 것을 말했다. 그날 오후 민수는 경찰과 함께 주차장으로 나갔다. 그들은 쓰레기통 근처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한 여자가 새벽에 쓰레기통 옆에 서 있었다. 후드를 쓴 그녀는 무언가를 내려놓고 급히 떠났다. 민수는 그 영상을 보며 지은에게 말했다. 이 여자 은비일지도 몰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은비의 병실로 돌아갔다. 은비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은비, 저희가 영상을 봤어요. 쓰레기통 근처에서 당신이었죠? 은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 그랬는지 말해줘요. 우리 도울 수 있어요. 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날 이해 못해요. 그 애를 키울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은비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사랑했던 사람은 그녀를 버렸고 가족은 그녀를 외면했다. 임신 사실을 숨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출산 후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그냥 누가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 애를 데려갈 거라고. 그녀는 흐느꼈다. 지은은 은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은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수호를 떠올렸다. 그 개는 우연히 희망을 찾은 게 아니었다. 수호는 은비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지은은 은비에게 물었다. 그게 수호, 혹시 아는 개인가요? 은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제가 밥을 줬어요. 몇 번 골목에서.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수호는 은비가 먹이를 준 개였다. 그리고 그 개가 희망을 구했다. 지은은 은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호가 희망을 구했어요. 당신이 그 애를 버렸지만 수호가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은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보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런 짓을. 지은은 은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은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희망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중환자실로 돌아갔다. 희망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지은은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속삭였다. 너희 둘 다 살아남았어. 그녀는 수호를 떠올렸다. 그 개는 여전히 문 앞에 있었다. 지은은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수호는 단순한 들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수호자였다. 그리고 어쩌면 은비의 구원자이기도 했다. 병원 성바울의 복도는 아침 햇살로 밝아졌다. 응급실의 긴장감은 조금씩 사그라들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다. 희망은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기의 뺨은 이제 따뜻한 빛을 띠었고 숨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지은은 유리창에 손을 대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그 종이 쪽지가 있었다. 미안해요. 나 할 수 없어요. 은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지은은 은비를 떠올렸다. 그 젊은 여자의 눈물, 절망의 짓눌린 목소리, 그리고 수호. 그 개는 어떻게 은비와 희망을 연결한 걸까? 지은은 중환자실을 나와 응급실로 돌아갔다. 복도에서 민수를 만났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들고 있었다. 지은, 오늘 좀 어때? 민수는 낮게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은 괜찮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유리문 밖을 가리켰다. 저 녀석, 아직도 저기 있어. 수호였다. 그 개는 응급실 입구 근처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 그 옆에 담요를 놓아두었고 물그릇은 채워져 있었다. 지은은 수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날 오전 병원에 소식이 퍼졌다. 민수가 보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수호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댓글은 수만 개로 늘어났다. 이 개는 천사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병원 직원들도 그 영상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간호사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이거 봤어? 사람들이 수호를 수호자라고 부르고 있어.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 이름은 정말 잘 맞았다. 수호는 단순한 들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을 구한 존재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은비를 생각했다. 은비는 여전히 병실에 있었다. 경찰은 그녀를 조사하고 있었지만 지은은 은비를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은비의 눈물을 보았다. 그 절망, 그 후회를. 지은은 은비의 병실로 향했다. 은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담요를 꽉 쥐고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다가갔다. 은비, 좀 나아졌어요? 은비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다. 저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도 희망처럼 새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은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저는 그 애를 버렸어요. 제가 그런 짓을 했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은 은비의 손을 잡았다. 은비,
당신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희망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수호가 그 애를 구했어요. 은비는 수호라는 이름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갔다. 그게 정말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호는 당신이 먹이를 준 개예요. 그리고 그 개가 희망을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은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보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그런 일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은은 은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은비,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뭘 할 건지예요. 희망은 괜찮아요. 당신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날 오후 병원에 새로운 방문자가 찾아왔다. 사회복지사였다. 그녀는 희망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왔다. 지은은 복지사와 함께 중환자실로 갔다. 희망은 여전히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복지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이야기는 이제 안정됐어요. 곧 입양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묵직했다. 희망이 새로운 가정을 찾는 건 기뻤지만 은비는 어떻게 될까? 그녀는 은비를 떠올렸다. 그 젊은 여자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에 짓눌려 있었다. 민수는 주차장에서 수호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수호 옆에 앉아 물그릇을 채웠다. 너 대체 뭐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수호는 민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따뜻했다. 민수는 문득 자신의 딸을 떠올렸다. 오래전 그는 딸과 함께 공원에서 놀곤 했다. 그때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딸은 이제 없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수호는 조용히 민수 옆에 누웠다. 마치 그의 슬픔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은비의 병실로 다시 갔다. 은비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조금 나아 보였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은비, 희망이 곧 입양될 거예요. 좋은 가정을 찾을 거예요.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저 그 애를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은비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후회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제가 도울게요. 다음 날 지은은 은비를 중환자실로 데려갔다. 은비는 유리창 앞에 섰다. 희망은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은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그녀는 속삭였다. 미안해, 희망아. 지은은 은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은비, 이 아이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살아있어요.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희망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병원 밖에서는 수호가 여전히 문 앞에 누워 있었다. 한 간호사가 수호에게 밥을 주었다. 수호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은 평온했다. 지은은 유리문을 통해 수호를 보았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수호는 단순히 희망을 구한 게 아니었다. 수호는 은비와 희망, 그리고
어쩌면 지은 자신까지도 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다시 보았다. 그 글씨는 이제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다. 그날 밤 병원에 새로운 소식이 들렸다. 지역 동물보호단체가 수호를 돌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은 반대했다. 수호는 우리 가족이에요. 한 간호사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수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 이제 집이 생겼어. 수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따뜻했다. 지은은 그 순간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희망, 은비, 수호, 그리고 병원 성바울의 모든 이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병원 성바울의 아침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기계의 낮은 윙윙 소리만이 울렸다. 지은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다. 희망은 이제 더 건강해 보였다. 작은 손이 담요 위에서 움직였고 뺨은 부드러운 빛을 띠었다. 지은은 유리창에 손을 대며 미소를 지었다. 너 정말 강하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은비가 있었다. 은비는 희망을 보았지만 그 이후로 병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은은 은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다. 그리고 수호. 그 개는 여전히 병원 문 앞에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는 수호자처럼. 지은은 응급실로 돌아갔다. 복도에서 민수를 만났다. 그는 수호에게 줄 사료 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저씨, 또 수호밥 챙기셨어요? 지은이 웃으며 물었다. 민수는 머쓱하게 웃었다. 저 녀석, 이제 우리 식구잖아. 그는 사료를 흔들며 말했다. 지은은 민수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예전보다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수는 수호를 통해 무언가를 되찾고 있었다. 지은은 그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잃어버린 웃음이었다. 병원 밖에서는 수호의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갔다. 지역 뉴스는 수호를 부산의 영웅이라 불렀다.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누군가는 수호에게 줄 간식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다. 한 초등학생은 수호를 그린 그림을 선물했다. 그림 속 수호는 빛나는 눈을 가진 거대한 개였다. 지은은 그 그림을 보며 웃었다. 수호, 너 진짜 스타 됐네. 그녀는 수호 옆에 앉아 말했다. 수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를 보았다. 그 눈빛은 부드러웠다. 지은은 수호의 털을 쓰다듬었다. 이번에는 수호가 피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병원에 새로운 소식이 들렸다. 병원 이사회가 수호를 정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수호는 이제 병원의 치료견으로 활동할 예정이었다. 간호사들은 그 소식에 환호했다. 수호가 우리랑 같이 일한다니. 한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호는 더 이상 들개가 아니었다. 수호는 집을 찾았다. 그리고 그 집은 병원 성바울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은비가 있었다. 그녀는 은비의 병실로 갔다. 은비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조금 더 맑아 보였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은비, 오늘 기분이 어때요? 은비는 고개를 돌렸다.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많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은비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은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희망을 보고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저도 그 애를 사랑했어요. 그냥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은비의 손을 잡았다. 은비, 당신이 그 애를 사랑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희망도 그걸 느낄 거예요. 은비는 고개를 숙였다.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찾아봐요. 한 발짝씩. 그날 저녁 지은은 민수와 함께 주차장으로 나갔다. 수호는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민수는 수호에게 사료를 주며 말했다. 너 이제 우리 동료야. 알았지? 수호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수호가 대답했어요. 민수는 피식 웃었다. 그는 수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너 덕분에 나도 좀 살아난 기분이야. 지은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수는 오랫동안 슬픔 속에 살았다. 하지만 수호와 희망은 그에게 새로운 빛을 주었다. 다음 날 병원에 또 다른 방문자가 찾아왔다. 지역 동물보호단체의 수의사였다. 그는 수호를 건강검진하기 위해 왔다. 수호는 조용히 검진대에 앉았다. 수의사는 수호의 털을 살피며 말했다. 이 녀석 오래 길에서 살았어요. 상처도 많고 하지만 강하네요. 그는 수호의 귀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지은은 수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수호는 정말 강했다. 그 강함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희망을 구한 사랑, 그리고 어쩌면 은비를 구한 사랑. 검진이 끝난 후 수의사는 수호에게 새 목걸이를 달아주었다. 파란 목걸이에는 수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지은은 그 목걸이를 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수호네. 수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평온했다. 지은은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수호. 내가 여기 와줘서. 그날 밤 지은은 은비와 긴 대화를 나눴다. 은비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고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 사랑했던 사람은 그녀를 배신했고 그녀는 임신 사실을 숨겼다. 출산 후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저는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애를 보고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은비는 흐느꼈다. 지은은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비, 당신은 그 애를 버렸지만 사랑도 했어요. 그게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희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 애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희망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면 기뻐할 거예요. 은비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작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병원 밖에서는 수호가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달빛이 그 털을 비췄다. 수호는 고개를 들어 병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따뜻했다.
지은은 유리문을 통해 수호를 보았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수호는 단순히 희망을 구한 게 아니었다. 수호는 병원 성바울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수에게, 은비에게, 그리고 지은 자신에게. 그녀는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보았다. 그 종이는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병원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희망은 작은 침대에서 잠들었고, 은비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수호는 병원 문 앞에서 조용히 지켰다. 그리고 지은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병원, 이 사람들, 이 개는 서로를 구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계속될 것이다. 부산의 하늘은 부드러운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병원 성바울의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고,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지은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다. 희망은 이제 작은 침대에서 평온히 잠들어 있었다. 아기의 뺨은 따뜻했고 숨소리는 고요했다. 지은은 유리창에 손을 대며 미소를 지었다. 너 이제 정말 괜찮아. 그녀는 속삭였다. 희망은 곧 입양될 예정이었다. 새로운 가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는 여전히 은비와 수호가 있었다. 그들은 이 이야기의 일부였고, 지은은 그들을 잊을 수 없었다. 지은은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미안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 종이는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그것은 후회와 절망의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다. 지은은 은비의 병실로 향했다. 은비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은비, 오늘 기분이 어때요?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 가벼워졌어요.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한 발짝씩. 은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희망이 행복하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지은은 은비의 손을 잡았다. 은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희망은 좋은 가정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만의 길을 찾을 거예요. 은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하늘을 보았다.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날 오후 병원 성바울은 작은 축제로 들떠 있었다. 수호가 정식 치료견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었다. 병원 직원들은 응급실 입구 근처에 모였다. 수호는 새파란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목걸이에는 수호라는 이름이 반짝였다. 한 간호사가 수호에게 간식을 주며 웃었다. 수호, 오늘부터 우리 동료야. 수호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간식을 받아 먹었다. 그 모습은 평온했다. 지은은 수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 진짜 잘 어울린다. 그녀는 속삭였다. 민수는 수호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수호의 털을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다. 너 덕분에 우리 모두 좀 더 나아졌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그는 오래전 잃은 딸을 떠올렸다.
그때의 슬픔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수호와 희망은 그에게 새로운 빛을 주었다. 그는 지은을 힐끔 보았다. 지은, 너도 고생 많았어.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우리 같이 고생했잖아요. 민수는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은 오랜만에 가벼웠다. 병원 밖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수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왔다. 누군가는 수호에게 줄 장난감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손편지를 남겼다. 한 노인은 수호를 보며 말했다. 이 녀석,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호는 단순한 들개가 아니었다. 수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희망이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은비를 중환자실로 다시 데려갔다. 은비는 유리창 앞에 섰다. 희망은 작은 로브를 입고 잠들어 있었다. 은비는 조용히 말했다. 희망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은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은비, 희망은 당신 덕분에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애를 낳았으니까.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희망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수호는 그 시간 병원 문 앞에 누워 있었다. 한 간호사가 수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수호는 고개를 들어 병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따뜻했다. 지은은 유리문을 통해 수호를 보았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수호는 단순히 희망을 구한 게 아니었다. 수호는 은비, 민수, 그리고 지은 자신까지 구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보았다. 그 종이는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속삭였다. 며칠 후, 희망은 입양 절차를 위해 병원을 떠났다. 지은은 희망을 마지막으로 안아주었다. 아기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행복해야 해, 희망아. 그녀는 희망을 사회복지사에게 건넸다. 사회복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좋은 가정을 만날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희망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는 행복할 거야. 은비는 그날 병원을 떠났다. 그녀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은은 은비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은비, 언제든 돌아와요. 여기는 당신 집이니까. 은비는 편지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지은 언니.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은 은비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수호는 병원 성바울의 치료견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환자들과 시간을 보냈고 노인 환자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수호의 존재는 병원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한 아이는 수호를 보며 말했다. 수호는 천사야.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그녀는 수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로 수호는 천사였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병원 문 앞에 서 있었다. 부산의 하늘은 잔잔한 비로 젖어 있었다. 수호는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지은은 수호 옆에 앉아 말했다. 너 우리한테 희망을 줬어. 수호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보았다.
그 눈빛은 따뜻했다. 지은은 수호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수호. 내가 우리를 구했어. 수호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은 모든 것을 말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그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펼쳐보았다. 미안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 글씨는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과 은비, 그리고 수호의 이야기였다. 지은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수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잘 해냈지? 수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누웠다. 그 모습은 평온했다. 병원 성바울은 이제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 자라는 곳이었다. 수호는 그곳의 수호자였고 지은과 민수는 그 희망을 지키는 이들이었다. 은비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고 희망은 새로운 가정을 만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수호가 있었다. 지은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수호, 너 덕분이야. 비는 점점 잦아들었고 부산의 밤은 따뜻한 고요로 물들었다.